네, 국민대학교 일본학과의 이원덕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반일 감정이 굉장히 높았던 세대였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일본 문화를 접할 수 없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올라갔고, 그런 달라진 어떤 사회 분위기를 완전히 체감하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학부는 국제학부고, 국제학부 속에서 러시아, 중국, 일본을 전공을 선택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선호도 또는 일본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를 피부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최근 젊은 세대들의 일본 선호도,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상당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 원인은 어디인지 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최근 한일 간의 인적 왕래의 빈도수 같은 거는 아마 그거를 보여준 하나의 지표가 될 것 같은데, 한일 간의 지금 인적 왕래가 1년에 1,200만 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에 적어도 건너가는 수가 880만 명이 되고요. 거꾸로 일본에서 한국에 오는 수는 아마 28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 국민의 한 6명 중에 한 분, 또는 5명 중에 한 명은 일본을 방문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 상호 교류나 접촉을 통해서 호감도가 좀 증가된 것인지, 아니면 호감도가 증가됐기 때문에 방문을 많이 하게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일본을 거의 동네 드나들듯이 자주 왕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 사회 문화적으로도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새로운 분기점을 맞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아무래도 식민지와 관련한 역사적인 이슈 때문에 일단 일본이라고 하면 반감이 있었는데, 지금 어린 학생들한테는 그런 반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10대, 20대에서의 그 반일 인식은 많이 약화됐다고 보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일본의 1020들의 한국 인식입니다. 이제 그들은 한국을 일종의 문화적 선진국으로 보고 있는 시각이 형성돼 있고, 적어도 한일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로 인식하고 있고, 문화적으로는 오히려 일방적으로 한국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어떤 바뀌는 것을 좋은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또 우리 지금의 역할일 것 같은데요. 마침 한일 수교가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러한 바뀐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또 새로운 어떤 길을 열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큰 질문이긴 합니다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한반도 내지 이 동아시아가 처한 국제적 질서라고 할까요? 환경은 한마디로 미중이 전략적으로 갈등을 벌이는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그 사이에 낀 구도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위 한반도를 둘러싼 4강, 그래서 2+4가 우리의 국제적인 위상을 결정한 하나의 스트럭처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2+4의 구조에서 이제는 미중 양강 구도 속에서 한일이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양상으로 일단 전략적인 환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의 대외 전략의 방향은 일본과의 공조 협력을 기본 축으로 두면서, 안보적으로는 물론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한미일 안보 협력의 구도를 펼쳐가고, 경제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은 장래 경제 통합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유리하고, 또 우리의 국익을 철저히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변수라고 하면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입니다. 강경보수 외교 노선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헌이나 방위력 증강 혹은 대중 견제와 같은 일본 소위 우파의 오랜 아젠다를 전면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일 관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건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수님 전망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시다시피 다카이치 총리는 여자 아베다, 또는 일본의 보수 강경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성향은 크게 보면은 안보 강성, 그리고 역사 문제에 있어서 수정주의적인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로 우리에게는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특히 과거사 문제에 관해서 적어도 다카이치도 대단히 전략적인 대외 정책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시각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를 과거사로 인해서 그 갈등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의도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사 문제는 가능하면 관리의 모드로 들어갈 것 같고, 안보적 역할 확대에 대해서는 대단히 이중적이라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일본의 소위 군사적 역할이 커지는 것이 한반도에 주는 부담이 한편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지금 한반도 주변의 이 군사적인 여건을 보면은 북중러가 밀착하고 하나의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밸런싱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한미일의 안보 협력 구도는 불가피하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일 관계는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 이후 더 악화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도 꽤 있습니다만, 저는 매우 전략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한일이 지금 전략적으로 놓여진 상황은 매우 국익과 이해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공유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정학적으로 다발하고 있는 이런 위기에 대해서 한일은 똑같은 전략 인식을 가지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공유하고 있다고 보고, 또 글로벌 경제가 분절화되고, 또 트럼프 이후에 여러 가지 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있고, 각자 도생의 질서로 지금 가는 속에서 한일은 거의 똑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두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일은 이러한 국제 환경을 고려할 때에는 전략적으로 이익을 공유하고 이해를 함께 나누는 관계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북중러의 전략적 밀착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군사적 적극성이 눈에 띄고 있고요. 새로운 총리 취임 이후에 어떤 동북아 안보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것 같은지. 당분간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북중 안보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큰 축으로는 미중 갈등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한반도 인도태평양 전체를 놓고 보면은 북중러와 한미일 양강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일본에 대한 인식인데요. 일본은 지금 중국하고의 비교해서 보면은 군사비 지출이나 경제 규모로 볼 때 5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로 말하자면은 쪼그라들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돌출된 군사력의 강화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의 균형 속에서 보면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북한의 어떤 위협, 그리고 중국이 나날이 팽창해가는 해군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안보적으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고, 일본의 군사비 증대 내지 일본의 군사력 역할 강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그게 어떤 때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또 공조의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19세기적인 패러다임으로 그 일본의 군사력 증대를 마치 군사 대국화는 한반도에 있어서 마이너스 영향을 줄 거라고 하는 각도로 볼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우려 하나가 미국과 일본이 굉장히 동맹을 더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와 다카이치의 그런 이슈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공간은 더 좁아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는데요. 한국의 안보 정책 내지 한국의 전략 외교의 그 방향을 생각할 때는 한미동맹이 기본이고, 그 외곽에는 한미일 안보 협력 구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은 북러 간의 군사적 밀착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고, 우리 몇 달 전에 천안문에 막루에 올라간 김정은과 푸친, 시진핑의 장면이 상징하듯이 북중러의 안보적인 제휴 또는 안보적인 협력 관계도 상당히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그런 여건을 고려할 때 오히려 한국으로서는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일본과 더불어서 안보협력 구도를 당분간은 짜는 것이 이 지역에 있어서의 세력 균형상 상당히 의미 있는 전략적인 좌표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걱정하는 것이 그 운전대론인데, 결국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오히려 소외되고 미국의 입김이 강화되는 속에서 일본과의 전략적 동맹이 강화되면 더 소외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다카이치 시대의 일본 외교를 어떤 프레임으로 다루게 될지, 한국과는 어떤 전략적인 접점을 만들게 될지 혹시 고견이 저는 있다면. 다카이치의 정치적 DNA로 보면은 역사 수정주의, 그리고
군사력을 좀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 이런 것들은 분명히 감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총리가 된 다음에 그의 행보는 저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보면은 상당히 밸런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 한국하고는 지난번 아마 경주에서의 한일 정상회담의 장면을 보셨을 거라고 보는데 한일 관계는 상당히 공조 협력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일본을 대함에 있어서 너무 지나친 선입관을 가지고 역사 수정주의자로서의 다카이치와 대면하려고 하기보다는 결국은 한일이 공동으로 지금 취하고 있는 어떤 이익이나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은 충분히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는 그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다카이치의 일본과 대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한국에 있어서 예민한 문제고 안 드릴 수 없는 그런 질문인데요. 그 역사적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성 갈등도 한일 관계에서는 상당히 구조적인 요인인데 이 갈등이 다시 정치화될 가능성은 없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을지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앞으로 일본과 관계를 이어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가령 야스쿠니 참배를 한다거나 또는 교과서 문제라든지 우리 전후 처리와 관련된 양국의 입장 차이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들이야말로 크게 보면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될 대상이고 궁극적으로 해결은 오히려 시민사회나 학계의 교류 대화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되는 문제고 정책적으로 단기간에 어떤 처방안을 내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크게 보면은 한일 관계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좀 생각하고 있냐면은 냉전 체제 하에서의 서유럽을 제가 항상 연상을 하게 됩니다. 미소가 이념적으로 군사적으로 유럽을 놓고 엄청난 대결 구도를 펼치는 속에서 저는 프랑스하고 독일 관계를 주목하고 있는데 프랑스와 독일은 우리 한일 관계 못지않게 200~300년 동안 전쟁과 갈등의 역사를 겪었던 양자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프랑스는 그 냉전이라고 하는 시기적 공간 속에서 역사 문제에 대해서 화해를 이루고 협력의 관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양자 간의 협력을 넘어서 EU 전체를 공동체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위협을 달성을 했죠. 그 속에서 양국은 물론이고 서유럽 전체가 공동 번영의 터전을 만들어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평화와 안정을 구축했습니다. 21세기 인도태평양 시대에 한국과 일본이 처해 있는 상황은 흡사 냉전 시대에 독불이 처해 있는 국제적인 위상과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도태평양을 돌아보면은 중국과 미국이 그야말로 패권을 다투는 구도로 되어 있고 그 사이에 한국과 일본이 끼어 있는 양상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같은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동아시아 전체를 리드할 만한 국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한일이 어떤 그런 협력을 독일과 프랑스가 했던 것과 같은 양상으로 한일이 협력을 통해서 또 경제적으로는 공동시장을 구축해서 규모의 경제를 갖춤으로 해서 오늘날같이 이렇게 험난한 그러니까 국제 정치적으로 보면 지금 완전히 분절된 사회로 가고 있고 트럼프나 시진핑의 중국은 엄청난 소위 패권주의적 양상을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속에서 그 한일이 공동의 이익이나 이해관계를 함께 하면서 일종의 연대를 구축해가지고 동아시아 또는 인도태평양 전체를 평화롭고 그리고 공동 번영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제휴를 한다고 하면은 21세기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저는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한일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늘 느끼는 거지만 그 국민들의 어떤 반일 정서 같은 게 발목을 늘 잡았잖아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드라이브를 좀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국민들도 기존의 시각에서 어떤 새로운 좀 더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인 이상 그 국민과 여론의 지지가 없는 외교 정책은 성공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지금 한일 관계가 그 갈등으로 치닫게 되는 중요한 요인은 국민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리더십이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지적으로
아까 독불 얘기를 했지만 독불 간의 그런 협력과 이유의 탄생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장모네라고 하는 대단한 지식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식인도 앞으로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국가 전략을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대외 관계가 요구되는지를 여론을 향해서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이 기대가 된다고 보고, 특히 리더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국민들의 좀 대일 감정 내지 이렇게 감정의 바탕을 둔 어프로치에 대해서 좀 그거를 선도할 수 있는 리더십 또는 지식인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본과의 관계에서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현명하게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이원덕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